틱장애와 흔히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흔히 궁금해하는 부분을 뽑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이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크게 근육이 움직이는 근육틱과 소리를 내는 음성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간과 심이 약해졌을 때 틱장애가 생긴다고 봅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근육의 움직임을 주관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평소에 겁이 많거나 잘 놀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평소 소심한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틱장애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틱장애와 흔히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러지성 비염 혹은 알러지성 결막염 등의 질환입니다. 틱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이 눈 깜빡임이나 입술 실룩임,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코를 훌쩍거리거나 눈을 깜빡이기가 쉬워서 이 질환들이 틱장애와 자주 혼동되는 이유입니다. 틱장애와 비슷하지만 분류 방법이 다릅니다. 틱장에서 흔히 있는 근육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있으면서 유병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이런 질환을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뚜렛 증후군은 완전하게 치료되기가 쉽지 않으며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구분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병하는 시기는 보통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틱 장애 치료를 어디서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틱은 심과 간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심과 간을 보강하는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많이 완화시켜주고 틱장애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틱장애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한의학적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니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침치료와 한약치료가 있는데요. 한약은 집에서 꾸준하게 잘 복용해 주시면 되고, 침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원해서 가벼운 침을 놓습니다. 보통 치료 기간은 경미한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많은 증상이 소실되고요.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잡고 치료를 합니다. 가장 먼저 눈 깜빡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별일도 없이 눈을 깜빡인다면 이게 틱 장애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눈 말고 다른 얼굴 근육을 같이 깜빡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생활을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관찰해서 스트레스를 풀어 주어야 틱장애 같은 증상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음성틱이 심한 아이가 있고 근육틱이 심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약제의 조절을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구성하면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됩니다.